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면증 치료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726년 작품인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작가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일상 속의 안전함보다 모험과 발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의 반복되는 생활은 내 영혼을 점점 옥죄었고, 바람 부는 항구의 공기 속에서 나는 자유와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아침 배의 갑판 위에서 나는 돛을 올리며 손끝으로 바닷바람을 느꼈다. 나의 심장은 떨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한 기대가 차올랐다. 승무원들은 나를 향해 묻지 않은 질문들을 던졌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이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와 동시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을 읽었다. 바다는 나에게 수수께끼와 같았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어떤 생명체가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밤이 찾아오자 별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다. 나는 작은 배 위에서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번 항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자신과 세상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해가 바다 위로 올라오고 항해가 한창일 때였다. 평온하던 수평선이 갑자기 검푸른 그림자로 물들며 하늘은 분노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람은 돛을 찢으려는 듯 몰아쳤고, 파도는 배를 흔들며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 했다. 승무원들은 당황했고, 선장은 겁에 질린 얼굴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나는 처음으로 죽음과 맞닿은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며, 동시에 내 안에서 솟구치는 본능적 생존력과 용기를 확인했다. 줄을 단단히 잡고 돛을 조정하며 배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나를 시험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몰아쳤고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찢었다. 나는 그 안에서 두려움과 희열, 절망과 결단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경험했다.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지만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라. 네가 살아남는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폭풍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하늘은 다시 푸른 빛을 회복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숨을 쉬었다. 승무원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지친 몸을 끌어안았고 나는 이 경험이 앞으로 맞닥뜨릴 모험의 첫 번째 시험이자 나의 용기의 척도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항구에서 마주한 첫 바다의 무서움과 경이로움을 떠올리며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을, 그러나 그만큼 알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느꼈다. 폭풍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작은 섬 앞에 도착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섬의 윤곽은 신비롭고 위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내가 책에서만 보던 이야기 속 장면처럼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듯한 묘한 기운을 풍겼다. 배에서 내리자 나는 처음으로 이 세상과 다른 문명을 맞닥뜨렸다. 섬의 주민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경계하며 때로는 두려움의 눈을 크게 뜨고 때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나는 그들의 언어를 알 수 없었지만 손짓과 몸짓, 눈빛만으로도 소통을 시도했다. 그들의 세밀한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는 나에게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했다. 내가 평생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가 얼마나 좁고 제한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주민들은 우리를 작은 성체로 안내했고 성체 내부는 섬세하게 짜인 구조물과 작은 장치들로 가득했다. 나는 이곳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배의 갑판 위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다.
작은 섬의 주민들과 나는 짧은 순간들, 그들의 신기한 행동과 예기치 못한 친절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의 모험에서 나는 결코 예상치 못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섬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법칙과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충격이자 동시에 앞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경이로울지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였다. 섬에서의 아침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햇살은 잔잔한 파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새들의 쥐저김이 배 위를 채웠다. 그러나 평온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나는 섬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이 단순히 작은 키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가진 사회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며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생겼다. 나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려 했다. 작은 충동들이 연속되면서 나는 다른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느꼈다. 그날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계는 단순히 크기나 물리적 거리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경험의 깊이로 나뉜다는 사실이었다. 내 눈에는 작게 보이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 세상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였다. 오후가 되자 나는 섬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다. 숲속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작은 개울에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뛰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손을 뻗어 그중 몇 가지를 만져보고 섬 주민들의 안내를 받으며 그들의 생태와 생활 방식을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관찰과 경청,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탐험가의 자세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세계 앞에서는 항상 배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섬은 또 다른 얼굴을 보였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존 방식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내가 마주할 모든 새로운 세계는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만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섬의 숲은 겉보기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금빛 먼지처럼 흩어졌다. 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냄새, 숲속 생명체들의 작은 움직임을 세심하게 느껴야 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호기심이 나를 이끌어 나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작은 동물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고 때로는 덩굴과 가시덤불이 나의 발걸음을 막았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나는 미처 예상치 못한 깊은 웅덩이에 발을 빠뜨렸고 몸이 차가운 물속에 잠기면서 순간적으로 공포가 엄습했다. 숲속의 적막과 나를 둘러싼 불확실함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나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손으로 발밑을 더듬으며 탈출구를 찾고 주변의 나무와 덩굴을 이용해 몸을 끌어올렸다. 물에서 빠져나온 순간 나는 자신의 생존 본능과 결단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숲을 더 깊이 탐험하면서 나는 작은 시냇물을 발견했다. 물은 맑고 찬란하게 빛났으며 물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들과 수초들은 마치 숲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그 시냇가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섬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임을 깨달았다.
이전에 겪은 폭풍과 섬 주민들과의 갈등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숲속의 위기도 나를 더 날카롭고 민첩하며 주의 깊게 만들었다. 해가 기울자 나는 숲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안에는 섬 주민들이 남긴 듯한 간단한 도구들과 식량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겪은 공포와 발견 그리고 배움의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다.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모험은 언제나 위험과 함께 찾아온다. 그러나 위험 속에서 성장하고 배움을 얻는다면 그 자체가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이다. 숲속 오두막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낮 동안 탐험하며 배운 것은 단순한 방향 감각이나 생존 기술만이 아니었다.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까지 나 자신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내 시야를 스쳤다. 나는 몸을 숨기며 조용히 살폈다. 숲의 주민이었다. 키는 나의 손목 정도였고 눈은 큰 구슬처럼 빛났으며 몸집에 비해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다. 손짓과 몸짓, 낮게 떨리는 소리로 서로 경고를 주고받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알렸다. 그리고 곧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눈빛이 오갔다. 숲속 주민들은 나를 오두막 근처의 작은 마을로 안내했다. 그곳은 나무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어진 집들과 작은 광장, 시냇물, 그리고 채소와 곡식을 키우는 작은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숲의 생활 방식과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다. 식사를 나누고 작은 집을 청소하고 사냥과 채집을 함께하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갔다. 주민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는 균형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에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외부 세계에서 온 낯선 존재였고 주민들은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작은 오해와 불신이 눈에 띄었고 나는 이를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했다. 숲속 주민들과의 첫 만남은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나에게 다른 세계와 다른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곳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작은 마을 광장에 앉아 나는 별빛을 바라보았다. 주민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함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이 단순히 섬의 비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과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모험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숲속 마을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하루를 시작했다.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섬이 품고 있는 비밀을 탐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주민들은 나에게 숲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으며 그곳에는 이 섬의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자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는 곧바로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점점 짙어지고 빛은 가지 사이로 겨우 스며들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다가왔다.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동시에 마음속 호기심을 키웠다. 숲속에서 마주친 첫 번째 도전은 거대한 강이었다. 강은 맑았지만 물살이 예상보다 강했고 돌과 뿌리는 밟고 건너는 과정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균형을 유지하며 한 발씩 나아갔다. 물살이
발목을 휘감고 손을 뻗어 잡을 때마다 자연의 힘과 나의 신체적 한계를 실감했다. 강을 건너고 나서 나는 숲속 깊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는 덩굴과 바위로 가려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과는 다른 차갑고 습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손전등 대신 작은 불씨와 촉각으로 길을 살피며 들어갔다. 동굴 안에서 나는 이 섬의 오래된 흔적을 발견했다. 벽에는 고대 문양과 그림이 새겨져 있었고 몇몇 돌에는 주민들의 선조가 남긴 듯한 표시가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굴 탐험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도전을 안겨주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숨이 막히고 한쪽 벽을 잘못 건드리면 바위가 무너질 위험도 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이며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험을 시작했는지를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안에서의 발견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모험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나는 이제 단순히 섬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임하고 있음을 알았다. 해가 서서히 지자 나는 동굴을 나와 숲속 마을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나의 무사 귀환을 반기며 오늘 내가 경험한 도전에 대해 궁금해하며 눈빛을 반짝였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마주할 더 큰 모험과 도전에 대해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숲의 비밀을 밝히고 섬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탐험가로 거듭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숲은 전날보다 훨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안개가 낮게 깔린 숲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처럼 보였고 새들의 노랫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고요하지만
생동감 있는 풍경을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숲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역.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지의 생명체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다. 호기심과 긴장이 교차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숲을 걸어가던 중 작은 흔적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인간과는 명백히 달랐고 발바닥이 뾰족하면서도 마치 가벼운 깃털처럼 땅에 남아 있었다. 나는 발자국을 따라가며 숨을 죽이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눈앞에서 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몸집은 인간보다 작았지만 눈은 깊고 지혜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피부는 숲의 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나뭇잎과 바람이 반응하는 듯했다.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적대적이지 않음을 알리려 했다. 생명체는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곧 내 몸짓과 눈빛에서 진심을 읽은 듯 한 발짝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숲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이 미지의 생명체와 자연의 조화였음을.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숲은 단지 한 부분일 뿐, 숲속에는 나와 다른 법칙과 질서를 가진 존재가 공존하고 있었다. 생명체는 내게 작은 선물을 남겼다. 숲에서 자라는 신비한 열매와 길을 안내하는 듯한 작은 가지 하나였다. 나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 앞으로 숲을 탐험하며 마주칠 더 많은 신비와 생명체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숲속에서의 조우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이해와 존중 속에서만 교감이 가능하다.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배워야 함을 깨달았다. 해가 저물고 숲속 마을로 돌아가는 길, 나는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았다. 모험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 아직 보지 못한 숲의 신비와 도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다. 숲속에서의 탐험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게 되었다. 단순히 길을 잃거나 넘어지는 것 이상의 위험이었다. 숲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나의 호기심과 신중함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숲 깊은 곳에 오래된 다리를 건너려 했다. 다리는 오래되어 나무가 썩고 줄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작은 흔들림에도 균형을 잃으면 바로 아래 바위와 급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모험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위험 앞에서 주저하는 마음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순간 다리 아래에서 갑작스럽게 물살이 요동쳤다. 강한 급류가 돌을 휩쓸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고 다리는 심하게 흔들리며 내 균형을 위협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손에 힘을 주며 균형을 맞췄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을 살폈다. 다리의 줄기와 목재의 상태, 바람의 세기, 물의 흐름까지 계산하며 한 걸음씩 전진했다. 드디어 다리 중앙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한 순간을 경험했다. 몸은 긴장으로 굳었지만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위험을 극복한 경험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자신감과 집중, 신중함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몸으로 깨달았다. 그러나 시험은 다리만이 아니었다. 숲속에는 먹이를 찾는 야생동물, 날씨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숲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이 존재했다. 나는 눈과 귀를 최대한 열고 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탐험을 이어갔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의 패턴, 발 아래 잎과 뿌리의 촉감, 바람의 방향과 온도의 변화를 느끼며 움직였다. 숲의 위험 속에서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모험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일 수 있지만 신중함과 결단력이 함께할 때 인간은 자연의 거대한 힘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나는 숲속 마을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나의 무사귀환을 반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안도감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시험을 통해 앞으로 맞이할 더 큰 도전과 진정한 모험가로서의 자각을 준비했다. 숲속에서의 여정을 이어가던 나는 길을 따라 걷던 중 오래된 고대 유적의 흔적을 발견했다. 돌로 쌓아 올린 벽과 부서진 기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잎사귀와 덩굴이 그 위를 덮고 있어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유적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 아래 깔린 돌멩이 하나하나가 오래된 문명과 시간을 담고 있는 듯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와 그림들은 인간의 손길이 남긴 이야기였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살피며 그림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들을 상상했다. 그 속에는 지혜와 경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옛 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읽으려 노력했다. 유적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원형 광장이 있었다. 그곳에는 중심석이 하나 있었고 빛이 그 위로 스며들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이곳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임을
느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며 먼지와 잎사귀가 춤추듯 날아올랐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혹시 숲속에 다른 생명체들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유적 속에 감춰진 비밀의 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좁은 통로가 이어졌고 내부는 고요했지만 신비한 에너지가 감돌았다. 나는 속으로 벽을 더듬으며 내부 공간의 구조와 비밀 통로를 탐색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고대의 책과 도구 그리고 유물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인류의 지혜와 과거의 기술이 어떻게 이 숲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했다. 이 유적을 탐험하면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은 과거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것을 찾아내고 이해하면 현재와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든 지혜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했다. 해가 지고 유적을 떠나 숲속 마을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마주할 모든 미스터리와 도전 속에서도 나는 지혜를 배우고 이해하며 그 지혜를 나와 다른 존재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나는 오래된 유적 속에서 본 그림과 책을 떠올리며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얽혀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앞으로 마주할 더 큰 모험과 발견의 설렘이 자리 잡았다.